오늘 시장에서는 당연히 보안 관련주가 뜰 줄 알았습니다. 아마 전 국민의 이커머스 1위 쿠팡마저도 털렸죠. 이런 부분에서 정보 유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정보 관련 보안주가 뜰 수밖에 없는 상황, 월요일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국민의 65%입니다. 3,370만 명이고요. 이름, 이메일, 휴대폰, 주소, 일부 주문 내역이 포함돼서 털렸다라고 합니다. 범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전 직원인데 해외 도피 정황이 있고요. 유출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이것도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개월간 침해당했다라는 인지도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보안이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쿠팡은 정확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진행이 돼 봐야 알겠는데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 대한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 2016년도였습니다. 인터파크 이때 1,030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4년 뒤에 2020년도에 1인당 배상액 1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 카드 3사, 롯데, 농협, 국민 이거일 텐데 3사 유출됐는데 4년 뒤 2018년도에 1인당 배상액 10만 원. 10만 원 여러분의 생각에 좀 맡겨봐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 쿠팡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1위 이커머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영업이익이 2,381억, 매출은 3분기 기준 13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외형 성장에 너무나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시장의 본질, 내부 통제는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경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논란으로 이미 경영진은 국감 소환 특검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물류센터에서도 사망 사건이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보안 관련주가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시총이 작아도 그 영향력은 오늘 상당합니다. 소프트캠프, 카티스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사이버원, 지니어스 파수, 한사, 센즈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안주, 이런 해킹 사태가 나타날 때마다 들썩이는데 근본적인 취약점을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두려워서 AI 시대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강합니다. 장중에 93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종합 대책을 아직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으로 이제 종합 대책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벤처 펜펀드 소득공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 좀 투자 좀 해라라고 하면서 비중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이미 장중에 그동안 4,000선을 넘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못 갔으니 코스피 4,000 시대 코스닥도 덩달아 가야지 앞으로 기분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구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증권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유지는 우리는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강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섹터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로봇주가 정말 코스닥 수혜주로 상대적으로 더 탄력을 받아가는 게 아닌가. 오늘 시장에서도 그러거든요. 이게 다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증권에서는 코스닥 수혜주를 잡아야 되는데 핵심 지표가 안정적인 특히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투자가 뒤따라야 됩니다. 증자를 하거나 상장을 하거나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서 구멍이 나면은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불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 우리가 다 종목이 갈 수 없으니 옥석 가리기는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한 기업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LS증권에서는 최근 9개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의 꾸준한 추적을 통해서 괜찮은 기업을 선별을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대형주가 강했던 그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견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10개를 써놨는데요. 카페24, 파마리서치, 하나마이크론 휴재, 클래시스, 원익 IPS, 하나머트리얼즈, TCK, 동국제약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도 조선주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조선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그러면 K, 조선주가 활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라는 게 있는데 중형 전투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존 펠런 해군성 장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함대 전략화 방식을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콘스텔레이션급 사업 전환이 출발점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그러니까 중형 전투함 사업, 이것은 예전에 미국에서 20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조선사,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조선사인데 미국에 와서 배를 건조해 만들어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조선사와 계약을 6척을 했습니다만 2척만 건조하고 4척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선도함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첫 번째 만들어지는 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FFG 62, 그러니까 63만 살아남고 4척은 취소가 됐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선도함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연이 됩니다. 원래 내년에 납기, 그러니까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3년 플러스가 돼서 29년으로 더 미뤄졌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40%나 증가하는,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설계도 과도하게 변경이 되면서 결국 해봤자 미국 조선업은 역량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를 보여준 그런 거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예전에는 대형 고급스러운 그런 전투함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수정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다 작게, 그리고 보다 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서 수상 전투함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계획만 있을 뿐 차세대 설계는 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도 이런 해상, 그리고 차세대 전투함, 이런 부분을 빨리 만들어서 세력을 넓혀야 되는 미국만의 고충이 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 목을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형 호위함, 디자인, 이런 부분이 채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호재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지금 SK증권에서는 조선업,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한국조선소에서 미국의 해군함을 건조를 하면 구조적인 성장,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탑픽을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으로 얘기했는데, 각기 또 잠시 언급해드리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해운 재벌가 VLCC라고, VL 같은 경우에는 벨이 라지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얘기를 하는데 4척을 수주를 해서 28년 11월에 납기를 하고요. HMM과 그리고 역시 LNG DF. LNG DF라는 거는 DF는 듀얼을 말하는 겁니다. 이중, LNG 되고 기존 연료 되고 두 사이드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 요거를 29년 2월 납기, 요런 또 이슈가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HMM과 계약이 있는데, 역시 LNG DF 컨테이너선 8척 수주를 했고,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 대한 사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최대 8조 사업이었는데 결국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스웨덴의 사브라는 데가
최종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폴란드 떨어졌으니까 하나오션은 캐나다, 중동, 다른 해외 함정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SK증권은 조선주 비중 확대 그런 부분 유지했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탑픽이라고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십시오. 네, 하나증권에서 12월은 은행주를 매수해야 되는데 강력히 제한한다,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하반기 들어서 은행주가 가지 못했던 이유는 과징금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징금에 대한 부담감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과징금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홍콩 ELS 불안전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을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고객에게 설명 안 해줬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은행권의 과징금 사전 통보된 건 2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원 정도였고 신한 2,500억 원, 하나 3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18일에 재재심 있거든요. 그런데 감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비자법 개정이 되면서 경미한 위반이럴 때는 절반으로 깎아주고 우리가 내부 통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해서 그게 좀 들어맞는다라고 하면 최대 75%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홍콩 ELS 불안전 판매는 실제 부담이 1조 원을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라는 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LTV, 주택담보대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경쟁 고루하지 않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징금을 때리려고 했었는데 공정위 제재심이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추후 다시 개최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게 은행주에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홍콩 ELS 불안전 판매, 그리고 LTV 담합 의혹 과징금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요소들이 경감이 되고 미뤄졌으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게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12월 은행주 강력 비중 확대의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는 배당주 매력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50억 초과, 이거는 이제 신설해서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세율,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30% 적용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KB, 신한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배당 성향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을 앞으로 많이 받으려면 배당 성향을 쭉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분기 배당 확대의 가능성이 KB와 신한지주에 있다라고 이 증권사 하나증권에서는 봤습니다. 총 배당 성향 기대치가 오를 것으로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에도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밸류에이션 안정감,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래서 KB금융과 신한지주를 언급했는데 이게 목표 주가입니다. KB금융 17만 8천 원, 신한지주 11만 2천 원인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펀더멘털을 재확인했고 어쨌든 앞서서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재재심 이후에 우려가 된다면 투자 심리와 그게 좀 개선이 되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총 주주 환원율이 50%를 상회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해소가 된다면 외국인 매수 등판하면서 은행주는 랠리를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은행주 비중 확대 권고한다라는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차 상승기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한 달간 고점 대비해서 15% 떨어졌는데 달러 유동성 경세 그리고 AI 버블, 금리 인하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대 불확실성이 이 지금 12월부터 점차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2차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TPU, 엔비디아 GPU, AI 생태계 다변화, 이게 지난주에 가장 핵심 이슈였는데요. 어쨌든 이러면서 HBM과
덩달아 서버 D램 같은 경우에는 탑재량이 늘고 그리고 구글 TPU에서도 지난주 많이 강조해드렸다시피 이제 AI는 추론으로 갑니다. 추론 영역에서 큰 폭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덩달아 일반 서버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수요가 많은데 이게 좀 그러면 가격이 강세가 지속이 되겠죠. 이게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78조, 1년 새 세 자릿수 109% 성장을 하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441조로 봤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40%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투톱 탑픽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코스피 주식 비중 확대해라라고 대신증권에서 얘기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년 탑픽 10가지 종목을 써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년 주도 산업 6개를 골랐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AI 수요 폭증 속에 반도체 사이클이 확장이 되면서 내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쏘버린 AI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캐펙스는 절제가 됩니다. 공급량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진입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올해 EPS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 이런 부분이 증가했고 멀티플이 상승했는데 군비 지출 확대 흐름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유럽에서 이미 수주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이슈 있습니다만 계속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유럽에서 재무장 논의 있고요.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을 계약할 것이다라는 관심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 정부가 국방 예산을 66조 원 중 방위력 개선비에 11% 증액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정부 모멘텀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는 방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볼게요. 지주인데요. 이건 이제 정부 정책. 이게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슈 있었고 올해 1, 2, 3차 상법 3차 개정이 있었고 배당 분리과세 이런 정책 모멘텀이 이제 더해졌고요. 올해 대형주 상승으로 순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흐름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면 훨씬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고요. 네 번째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의고 트럼프 약가 관세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리스크도 완화가 됐다라는 점이고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2032년까지 특허 절벽이라고 합니다. 2032년까지 특허가 만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네릭, 화학품 복제약이나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신약의 복제약이겠죠. 이런 부분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에서 기술 수요가 늘 수가 있고 M&A 확대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K바이오의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내년 주식 비중 확대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또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K 반사 이익 얻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다섯 번째인데요. 3년간 중국 쪽 안 됐잖아요. 그걸 탈피해서 미국 시장 쪽으로 기울여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다시 주문하는 흐름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인데 금리 인하와 정책 모멘텀이 있는 대표적인 증권주이고 내년 상반기 거래대금도 올해 같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 4분기 같이 좀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딜이나 회사채 투자 수요 이런 부분도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니까 이 6대 산업까지 10가지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고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